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송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나영, 김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만 명의 삶에는 3만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제목으로 사람책 도서관의 242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한 20여 년 가까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을 잘 아는 것이 필요했는데 네. 북한에 대한 대상에 접근할 수도 없고 가볼 수도 네. 없기 때문에 참 막막한 게 컸거든요. 네. 그런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면서 네. 참 그 어느 정도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접근할 수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좀 더 많이 만나보면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박사님 연구를 하셨다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사회통합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통일 네. 교육에 우선 그 아. 당시에는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보다는 우리 네. 내부에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교육해야 되는지 관심을 네. 가졌었죠. 네. 그래서 통일 교육, 특히 제가 여성이고 여대에 있다 보니까 네. 여성의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네.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이나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간 여성들, 가정에서 네. 살림을 네. 하는 여성들은 통일의 교육이나 북한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과 이웃에서 이웃으로 만나서 오히려 더 가깝게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네.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음. 오래된 얘기네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네,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곁에 어느덧 3만 명이 와 있잖아요. 네. 네, 처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뭐 2000년대 이전에는 1000명 이하 소수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려는 걸 생각도 못했고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네. 3만 명이다 보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아니면 네.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들과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는 남북 하나 재단에 왔잖아요. 네. 그 남북 하나 재단에서 지금 가장 먼저 북한 이탈 주민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회를 구상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잖아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 왔는데 그 정착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연구,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는 모습을 잘 파악하고 자료로서 축적해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 남북한이 서로 만났을 때 네. 필요한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곳곳에서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정착 활동도 살펴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인식과 가치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 뭐 이런 것도 매년 조사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시잖아요. 네. 그 지역별로 어떤 정착 적응의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연구가 오래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서 조금은 좀 더 진행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연구를 되게 깊이 있게 하셨는데 그럼 연구하는 과정에 좀 긍정적인 사례 같은 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실태 조사를 제가 담당하면서 네. 참 저는 남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 적응 못한다, 다 못 산다 막 얘기할 때 저는 막 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태 조사를 하는 동안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적응 속도, 그러니까 적응 수준이 네.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정말 평생을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회에 뚝 떨어졌는데 의지할 곳도 없고 친구도 네. 별로 없고 이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우리 지금 남한 주민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장하다,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저보고 만약에 어느 날 새로운 곳에 아무도 없이 뚝 떨어져서 먹고 살라고 하면 네. 그 정도 못 해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정착한 그 숫자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안 하고 못했다고 하는가라고 네.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오히려 놀라웠던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거보다 더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예, 어떤 측면이냐면 네.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의 평균 급여가 168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일반 국민이 243만 원이 되니까 그거의 한 네. 70%가 채 못 돼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렇게 지원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70% 정도뿐이 못 따라왔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왜 못 따라왔을까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전체 국민의 그 평균 임금은 남녀가 50대 51대의 기준입니다. 음.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75%나 차지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봤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남녀를 나눠서 비교했더니 네.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예,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 남성은 우리 전체 국민의 여성보다도 훨씬 한 100만 원 가까이 급여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을 너무 못해서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구조가 네. 여성이 다수인 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도를 낮게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수준을 높이려면 북한 이탈 주민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도 우리 사회의 이 여성 차별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성 차별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랑 더불어서 네. 그 남북 하나 재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남북 하나 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딱 왔을 때 그 어떤 대상별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가 그 어떤 대상을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부, 자립지원부, 교육개발부, 대외협력부, 그리고 연구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생활안정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정착 사회로 이제 딱 하나원에서 3개월 적응 교육을 받고 사회에 딱 배출되었을 때 네. 이제 거주지 찾아가서 이제 네. 그 집에서 최소한 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프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그런 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전문 상담사 분들도 있어서 네. 이분들이 뭐 심신이 좀 힘들거나 이럴 때 상담도 해드리고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알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부서를 이야기했는데 좀 길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교육개발부가 있습니다. 교육개발부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갑자기 중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적응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예비 대학 같은 걸 개설해서 대학 네. 생활을 미리 좀 더 안내해주고 학습을 해서 대학에 잘 네.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네. 하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네. 학생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통일전담 교육사를 네.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이 많은 곳에 배치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거의 다 북한에서 교사 출신인 탈북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학생들의 정서와 문화를 잘 알고 북한 이탈 주민 부모님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네. 자립지원부는 가장 중요하죠. 스스로 자립해서 자활을 네.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취업 음. 지원 알선해주고요. 네. 취업도 그냥 어디 찾아가서 직장에 취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과정에 이제 직업 훈련, 교육 뭐 이런 네. 것도 담당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대외협력부가 있어요. 대외협력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 동안 몸담고 있었던 연구개발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연구개발팀은 실태조사를 담당해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매년 한 네. 번씩 똑같은 기간에 실태조사, 경제적인 상태 아니면 네.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인식은 어느 수준에서 네.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진짜 많은 부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교육개발부에 제일 관심 있는 거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연구는 그냥 뭐 학술적인 관심이나 순수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효과성을 높이거나 네. 아니면은 지원의 필요성에 어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뽑아서 그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네. 되게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요. 적용된 사례. 적용된 사례 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네. 실태 조사를 수행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 네. 경제적인 것도 개선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 측면입니다. 어떤 거냐면 평균 임금이나 고용률 뭐 이런 네. 경제 활동을 분석한 건 경제 활동을 하는 네.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네.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경제활동 인구의 정착 수준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네. 그 비경제활동 인구의 정착 수준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아지지 음.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능력 있고 활동력이 왕성하고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나아지고 그 정착도 그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좀 더 악화되거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죠. 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을 네.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재단에서 있었고 그래서 네. 16년도에 논의가 됐던 게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빨리 치유한다면 건강이 회복돼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네. 의료 지원금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네. 그 의료 지원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힘써서 그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의료 지원 체계는 정말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정책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자주 바뀌거든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기수 이전에 나오신 네. 분들은 이런 정책이 있고 이후에 나오신 분들은 또 다른 정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네. 어떤 책에 의해서 되고 또 그게 가장 네. 중시하는 게 뭔지 되게 네. 궁금합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장 커요. 네. 예, 처음에 2000년대 이전에는 아마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에 네. 대한 용어도 달랐죠. 97년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전에는 뭐 기순용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특별 대우를 했었어요. 그분들에게 아주 많은 현금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 알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돈의 가치도 모르는데 많은 현금을 들였더니 이 현금이 제대로 그분들을
도시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점점 이 현금보다는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 그리고 네. 정착금도 초반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떤 단계를 이루었을 때 점차 그걸 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드리는 방식으로 바뀐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예, 2000년대 이전에 1000명에 불과했던 게 2000년대 이후엔 1년에 1000명씩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네. 그 정착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을 이제 도입하게 됐죠. 아까 말했던 그 정착금에 대해서 좀 더 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원금이라든지 네. 예, 예, 그런 게 미래행복 통장으로 네, 바뀌고 맞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예, 좀 더 자기 스스로 네. 어떤 경제적인 그런 네. 계획을 하고 열심히 장기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뭐 할 수 네.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네. 환경을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네. 있도록 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현금이 줄어든 거지 그 네. 정착금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을 좀 더 그런 측면을 설명하면서 다가가야 될 필요성도 예,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3만 명이 사람들을 각각 정말 맞춤형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하나재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다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네, 블루 파프리카의 봄처럼 내게 와줘. 네, 제목이 우선 너무 네.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잠시 읊어드릴게요. 네. 네.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햇살이 따뜻해. 외투가 답답해. 이젠 장갑도 필요 없어. 바람이 달콤해. 기분이 상쾌해. 이제 봄이 오려나 봐. 네.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예, 진행되고 있죠. 네. 예, 봄처럼 우리 남북 간에도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시 같은 노래네요. 네. 블루 파프리카의 봄처럼 내게 와줘 듣고 오시겠습니다. 꿈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햇살이 따뜻해 외투가 답답해 이젠 장갑도 필요 없어 바람이 달콤해 기분이 상쾌해 이젠 봄이 오려나 봐 바람 부는 날 함께 걸어볼까 너를 처음 본 그 거리에서 꽃이 피는 날 소풍을 갈까 네가 좋아하는 공원에서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자꾸만 생각해 이렇게 행복해 몰라 그냥 웃음이 나 이제는 갑갑해 가슴이 답답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바람 부는 날 함께 걸어볼까 꽃이 피는 날 소풍을 갈까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떤 걸 먹을까 이젠 너와 같이 하고 싶어 oh yeah.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와
내게 와줘. 아프리카의 봄처럼 내게 와줘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중에 제가 2017년도 사회통합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보면 많은 윗동네 분들이 이제 차별을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편견 같은 경우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편견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죠. 근데 네. 편견 극복 이전에 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조성됐는가에 대해서 좀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 있다 보니까 뉴스나 언론 예능 프로그램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나올 때 네. 되게 네. 아슬아슬하게 안타깝게 지켜봐요. 혹시나 이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또 우리 사회에 심어줄까 봐 좀 네. 두려워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는 게 대부분 선정적이고 뭐 네. 폭력적이고 네. 위험하고 이런 주제로 다뤄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과 네.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우리 사회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좀 더 억울해하거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이런 편견들을 좀 조성하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음. 네, 그럼 이런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우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노력하는데 우리 또한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우리 사회에 딱 왔을 때 만나는 곳,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왔으며 북한에서 무엇을 했고 나이는 뭐고 하면서 네. 너무나 네. 많은 그 사람의 맞아요. 이력을 꼬치꼬치 네. 묻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다 대답을 해주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때문에 네. 어색해지고 네. 그래서 낯설어지고 이러는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른 모습일지언정 그분들이 스스로 다가와서 나는 이래라고 말하기 전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좀 성숙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탈북민들이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착한 봉사단이 있어요. 이 네. 착한 봉사단에는 북한이 탈북민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 사람도 같이 있고 한 곳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어떤 지원을 받고 수혜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자신이 받는 혜택의 고마움도 좀 더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좀 우리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자존감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속에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네.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사회 통합의 기회가 되기도 해서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착한 봉사단 말고도 또 윗동네 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또 있나요? 우리
수북한 사례 발굴을 해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계속 못 사는 북한 사람들, 잘못된 네. 북한 사람들의 것을 네. 막 사례 발굴을 하듯이 발굴해가지고 우리한테 널리 알려주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렇게 널리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네. 정말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아니면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사례를 발굴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중에 좀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이 북한에 한 4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좋은 시절이었죠. 1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학계에서도 이루어졌고 민간 단체에서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졌고 뭐 이런 정부 간에도 이제 정상회담도 개최되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심지어 평양까지 원한다면 네. 여행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요. 저는 최대한 그 기회들을 다 활용해서 네. 북한에 다 가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백두산에 가셨잖아요. 저도 그 네. 코스로 오. 평양과 백두산도 10년 전에 네. 다 다녀왔었어요. 예. 그럼 윗동네를 다녀오시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이 이제 극복되신 것도 있나요? 편견, 그러니까 좀 더 통일에 대한 구체화가 마음속에 그려졌다고 네. 할까요? 네. 그 땅을 밟고 사람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역사 속에서 아니면 이야기로 들었던 음. 그러한 유적지들도 가보고 그 민족의 명산이라고 하던 백두산에도 올라가서 네. 천지도 네. 바라보고 하면서 이게 정말 지금은 우리가 분단돼서 못 오지만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의 역사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국토와 이 문화재들은 우리의 분단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이제 통일된 사회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직접 땅을 밟으면 더 이제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평양의 순안공항에 딱 내렸을 때 네. 이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북한인가? 북한은 절대 평생 못 가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쉬운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네. 멀지도 않고 정말 그쵸. 제주도보다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고 말도 다 통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런 걸 한두 번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네. 통일이 좀 더 가까이 성큼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지금 남북 하나재단에서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북민 계시나요? 네, 많습니다. 저희 뭐 대략적으로 전체 뭐 인원들을 해서 해보면 한 25% 정도가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북민과 함께 네.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나 우리 재단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직장에서 같이 네. 어우러져서 섞여서 일하게 될 거잖아요. 우린 되게 많은 시행착오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문화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때로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충돌인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남북한 사람들의 뭐 어떤 문화적 충돌이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장 내의 갈등이나 충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친들은 뭐 문화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직장 내 갈등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재단에서 이런 것들이 잘 경험되고 축적되고 나중에 정리돼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통일 이후에 각각의 공간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네. 그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네. 정말 회사 내에서의 그냥 맞아요. 작은 갈등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특히 생활안정부로 옮겨가셨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아까 좀
조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을 음. 지원하는 곳이에요. 네. 우선 가장 먼저는 처음에 우리 사회에 왔을 때 그런 사회의 기본적인 주거 문제, 생활 문제,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우선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잘 적응하지 못해서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지원을 네. 해주고 그리고 네. 치료가 필요하면 뭐 치료와 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정착의 초기 단계에 개입해서 네.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 얼마나 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네.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적응 속도도 네. 결정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생활안정부에서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도 있나요? 예. 제가 생활안전부에서 와서 제일 처음으로 맡았던 일이 생애 설계라는 것에 대한 그 효과성, 네. 활용성을 검토하는 조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생애 설계가 무엇이냐면 작년부터 이제 처음 생겼어요. 북한 이탈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는데 네. 이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5개 영역에 대해서 자기 네. 삶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네. 가족, 뭐 학업, 건강, 취업, 재무. 이게 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5개를 꼽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은 이제 혼자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혼자 왔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재결합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여기 남한에서 결혼을 할 건지 이런 가족의 계획을 세우고 이 가족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기서 내가 뭐 돈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뭐 하면서 이런 재무 설계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서 뭐 나와서 검정고시를 할 건지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건지 이런 걸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상을 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네. 이 자료들이 축적돼서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맞춤형 그런 구상을 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조사하는 건 이렇게 1년을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이게 잘 됐는지 활용하기 편한지 그분들이 작성하기 편한지 뭐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정말 네네. 작성한 대로 나와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잘 삶에 이용되고 있고 그 목표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그때 뭘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는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되게 이 또한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연령대별로도 네. 다양하고 관심사별로도 다양하고 이것도 또 한 가지로 이건 필요 없어, 이건 다 필요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겐 좀 더 효과성 있게 만들고 필요 없다는 네. 사람들에겐 또 적합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은 지금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고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려고 하는 게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하기도 해요. 너무 백화점식 작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저희에게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체계적이고 필요한데 효과성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업이 하다 보면 중복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개인적으로 앞으로 생각하신 계획 같은 거 있으시나요? 앞으로 계획이요? 지금은 제가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라는 그런 네. 연구에 좀 관심과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은 그런 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좀 노력하라고 하는 측면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좀 더 아프고 좀 더 힘들고 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네. 이 지원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음.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네. 나은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음.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네. 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어떤 네. 것인가요? 네, 이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네. 받아서 제가 막 서평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평을 썼었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유홍준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거든요. 네. 아마 유홍준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의 문화 답사에 열풍을 일으키셨던 분인데 네. 예, 이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분이 북한에 다녀와서 또 우리에게 북한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땅과 문화와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분단되기 이전에 공유했던 어떤 역사와 문화 전통을 느끼게 해 주어서요.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가슴 벅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활성화돼서 저처럼 북한이나 평양이나 백두산 이런 데를 가봤을 때 네. 그때 그 책에서 봤던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느낄 수 네. 있을 겁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꼭 한번 네. 보세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사람 책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사람책. 이 책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좀 소유와 집착, 뭐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버려진다면 서로 어우러지고 화합하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해 주실 분 사람 책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 책이요? 네. 사람 책. 네, 사람 책은 저희 현인의 박사님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네. 현인의 박사님은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네. 계십니다. 북한에서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셨고 저희 학과에서 이대 북한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네.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대 초빙 교수로 오셨는데요. 그분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되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주장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모습을 전달해 주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이 사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달해 주려고 그 중간자적인 그 위치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간혹 우리들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분처럼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면 우리가 네. 통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해주신 현인의 박사님 꼭 모시는 날이 있도록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계속 들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5천만이고 우리랑 함께 사는 북한 이탈 주민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다수인 5천만이 좀 더 노력해 준다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데 좀 더 덜 고단하고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윗동네 분들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사람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를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